안녕하세요. 저는 74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내일이 명절이라서 부랴부랴 은행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가 창구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네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말이죠. 결혼 후 소식이 끊겼던 아들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리가 왜 은행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5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제 아들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충격받으실 거예요. 제가 내린 결정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명절을 하루 앞둔 오후 2시, 겨울 햇살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두터운 코트깃을 세우며 은행 앞에 섰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애들한테 용돈이라도 좀 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행 문을 밀었어요. 로비는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창구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고 대기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철수 씨도 번호표를 뽑고는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구 중 하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직원들이 당황한 듯 수군거리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 방향으로 돌렸죠. 그 순간 철수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창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옆모습이 어디서 본 듯 익숙했어요. 머리카락 스타일, 어깨의 선, 그리고 우는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설마. 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3년 전 아들 민수와 결혼했던 며느리 수진이었죠. 결혼식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수진은 창구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일단 진정하시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철수 씨의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아?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철수 씨를 알아본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버님. 수진은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수진을 철수 씨가 재빨리 부축했죠. 괜찮나? 왜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있어?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철수 씨는 수진의 팔을 가만히 잡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왔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은행 밖으로 나온 철수 씨는 수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수는 어디 있고? 철수 씨의 질문에 수진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수진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며느리가 은행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다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춥다. 따뜻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철수 씨는 수진을 은행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수진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남방 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어요. 철수 씨는 구석진 자리를 잡고 수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죠. 자, 일단 이것부터 마셔. 얼굴이 파래졌어. 철수 씨가 따뜻한 차를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죠.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왜 은행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 철수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봐.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랐거든요. 그런데 민수 오빠와 결혼할 때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가짜 부모님을 모셨어요. 지인분들께 부탁해서 부모님 역할을 해달라고 했죠. 가족이 있는 척하고 싶었거든요. 철수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아버님과 어머님께 얼굴을 보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꿔봤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철수 씨는 수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오빠도 저를 아껴주었고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빠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니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죠. 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 없이 살았던 저에게는 민수 오빠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지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했죠. 철수 씨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도 보여드리고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민수 오빠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들어와도 술에 취해서 들어오곤 했죠.
제가 임신했다고 말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장을 하지 않고 어제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철수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흐느낌 소리가 카페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철수 씨는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철수 씨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기도 힘들어 보였죠. 모든 게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예금, 보험. 모든 게 해지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 전에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민수가 해지했다는 거야? 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재산을 모두 공동 명의로 만들었거든요. 민수 오빠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맡겼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걸 자기 명의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모든 걸 해지하고 인출했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모두 사라졌어요. 철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진 앞에서는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까지 몰랐어요. 어제 갑자기 집주인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언제까지 집을 비워줄 거냐고. 철수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새 주인이 들어온다면서 빨리 이사 나가달라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집이 팔렸더라고요. 민수 오빠가 일주일 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부동산에도 가봤어요. 정말로 팔렸더라고요. 전세금 1억도 모두 민수 오빠가 받아갔다고 하고 수진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 돈을 옮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 씨는 며느리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게 해지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이 임신한 몸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수지는 배를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래서 은행 직원분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던 거예요. 철수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어? 어제부터 역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짐만 챙겨서.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민수 그 자식이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어?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오히려 철수 씨를 말렸어요.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민수 오빠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어려워?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 철수 씨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에게 건 전화가 수십 통이나 되었지만 모두 통화 연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와 손주를 버리고 도망간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수 씨는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와 손주의 안전이었거든요. 아들에 대한 분노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수진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넌 임신 중인데 고시원에서 지낼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가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진이 고개를 흔들며 거부했지만 철수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민수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철수 씨는 일어나서 수진의 코트를 가져다 주었어요. 가자. 어머니가 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손주 생긴다는 소식도 들으시고. 수진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철수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철수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수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냥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숨어 지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그 자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철수 씨는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요즘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아나? 글쎄요. 대학교 동창들이나 직장 동료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많이 만났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도박을 언제부터 시작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카드 게임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도박에 빠진 지 이미 2년이 넘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수진이 열심히 번 돈을 모두 도박에 날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철수 씨의 아내 순자 씨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어요. 여보, 누구세요? 순자 씨는 수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야. 민수 아내. 어머, 수진아. 어떻게 왔어? 민수는? 순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수진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심각해졌어요.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철수 씨가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순자 씨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나? 철수 씨는 순자 씨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도박에 빠져서 집과 재산을 모두 팔아 도망갔다는 것, 수진이 임신한 상태로 혼자 남겨졌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신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 정말 임신했다고? 네. 5개월 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주가. 그런데 민수 그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 씨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선은 수진을 돌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수진아, 우선 씻고 따뜻한 거 좀 먹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철수 씨는 서재로 들어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리고 찾아내면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수가 평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유산 상속에 관심이 있을 거였어요. 철수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연락처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강민호 씨죠? 저 민수 아버지인데요. 전화를 받은 민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민수 연락처 아시나요? 연락이 안 되네요. 저도 요즘 민수 형 못 봤는데요. 철수 씨는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민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수한테 제가 명절에 유산 정리한다는 얘기 좀 전해주세요. 형제들한테 재산 나눠줄 예정이라고요.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확신했어요. 이 소식이 민수의 귀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돈에 눈이 먼 그 자식이 유산 상속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철수 씨의 작전은 생각보다 빨리 효과를 보였습니다. 유산 분배 소식을 퍼뜨린 지 이틀 만에 민수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어봤다는 것,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넌지시 물어봤다는 소식들이었어요. 철수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숨어있던 쥐도 나오는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연락하면 명절 당일 오후에 집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수지는 철수 씨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을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끼니 때마다 챙겨주었어요. 수진아, 이거 먹어봐. 태교에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다고 하더라. 순자 씨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수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며느리고 뱃속의 아기는 내 손주인데. 당연한 거지. 순자 씨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철수 씨는 수진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지만 동시에 민수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철수 씨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민수가 나타나면 제대로 응징해줄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선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니까 평상시처럼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민수 정말 올까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올 거야. 그 자식이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유산 얘기 듣고 안 올 리가 없어. 철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 그리고 수진까지 모두 긴장했어요. 철수 씨가 문을 열자 정말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죠. 어서 들어와. 철수 씨는 감정을 억누르며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을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지는 민수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리움과 원망,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철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철수 씨는 차갑게 그를 바라만 봤어요. 그 전에 할 얘기가 있다.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그게 집도 팔고 적금도 해지하고 다 가지고 튀었다며 임신한 아내를 두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빚이 있어서. 빚? 도박빚 말이지. 철수 씨가 일어서자 민수는 움츠러들었어요. 철수 씨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철수 씨는 계속 다그쳤어요. 넌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저도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급한 빚이 뭐가 있어? 그것도 억 단위라며. 철수 씨의 추궁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철수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민수의 사과를 듣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욱 한심했거든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야? 철수 씨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은행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빌었다는 걸 알아? 임신한 몸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는 걸 알고나 말해. 민수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도박하면서는 정신이 멀쩡했겠네. 집 팔고 적금 해지할 때는 정신이 또렷했겠고. 언제 정신이 없었어? 순자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한 거야?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와서. 그럼 가족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수지는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민수 앞에 섰어요. 오빠, 왜 그렇게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오빠를 믿고 있었는데. 민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정말 너무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 씨는 민수를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임신한 아내가 그 몸으로 여기저기 일하는 걸 보고도 네가 어찌 그래? 아버지,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구한다면서 도박장은 언제 다녔어? 철수 씨의 추궁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알고 가져갔어? 몰래 통장을 뒤진 거야? 그게 아내 명이니까. 아내 명이라고?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도박빚 갚는 데 쓴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철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아들을 더 이상 아들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유산 얘기하러 왔다고 했지?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유산을 줄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아버지. 좋아. 유산 얘기해주마. 철수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창피한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철수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신 수진이가 내 딸이다. 이제부터 수진이와 손주가 내 가족이야.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수진이가 우리 딸이야. 넌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려. 그리고 내가 남겨둘 유산도 모두 수진이와 손주에게 줄 거야. 철수 씨의 단호한 선언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유산에 대한 기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산을 받기는커녕 아예 가족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기회? 수진이한테는 기회를 줬어?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갈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철수 씨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기회를 다 썼어. 결혼할 때도 기회였고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도 기회였어. 그런데 뭘 했어? 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더 이상 널 감쌀 수 없어.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지 아니? 수진은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아무리 민수가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런 자식한테는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려. 민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수진이한테도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늦었어.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내 딸이야.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민수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모든 걸 잃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수진이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낼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철수 씨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철수 씨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김민수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희는 채권 추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수 씨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철수 씨가 추심업체 직원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2 남자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민수를 발견했어요. 김민수 씨죠? 20억 언제 갚으실 건가요? 20억?
철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네, 원금 15억에 이자까지 해서 현재 20억 원입니다. 추심업체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안 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을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다고요? 벌써 몇 번째 하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추심업체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철수 씨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다들. 이미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호적에서 파기로 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철수 씨는 단호했어요. 법대로 해주십시오. 추심업체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그럼 김민수 씨 혼자서 해결하셔야겠네요. 당연하죠.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아야죠. 철수 씨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혼자서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민수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법정으로 갑니다. 추심업체 직원들이 경고하고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제발요. 안 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 철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방으로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철수 씨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거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가족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유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까지 혼자 떠안게 된 거였어요. 철수 씨는 방에서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버님, 정말 민수 오빠를 호적에서 파실 건가요? 당연하지. 그런 자식을 계속 아들로 둘 수는 없어. 철수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아, 넌 너무 착해서 그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철수 씨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내 딸이야.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내 손주고. 내가 평생 책임지고 돌봐줄 거야.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아버님. 순자 씨도 수진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내 부모야. 이제부터는 외롭지 않을 거야. 한편 거실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는 사람들도 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민수야, 너 또 돈 얘기야?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 없어. 형,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안 돼. 너 도박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돈 빌려줄 수 없어.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자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 철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민수야, 모든 일에는 책임이 있단다.
철수 씨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여기서 더 이상 볼 일 없어. 철수 씨의 냉정한 말에 민수는 일어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는 뒤돌아봤습니다. 따뜻했던 집, 사랑했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철수 씨는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수진과 손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며칠 후 철수 씨는 약속대로 호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호적에서 제명하고 수진을 양녀로 입적시키는 절차를 밟았어요. 또한 유산 상속에 관한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제 됐어. 수진이와 아기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수진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손주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철수 씨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과 손주를 얻게 되어서 말이야. 순자 씨도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함께 할 거야. 수진은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된 지금 수진은 무엇보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키우겠어요. 수진의 말에 철수 씨 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행복한 가족을 비춰주었습니다. 수진은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진정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